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도시공학부에 다니고 있는 4학년 김학준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의 졸업작품 설계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의 원도심인 중앙동, 신도시인 모현동은 익산역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도시가 지내온 시간만큼이나 도로, 시설물, 건축물 등의 도시의 모습이 각각 다릅니다. 중앙동과 모현동을 나눈 익산역의 공간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고자 합니다. 익산역의 지하화를 통해 만들어진 공간을 녹지와 광장으로 조성해 누구나 이용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모두의 공간을 통해 도시에 숨이 트이게 하고자 합니다. 네, 저의 대상지는 익산 도시지역 중심부에 있는 익산역 부근을 개인 대상지로 선정을 했고, 면적은 약 53만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간략하게 익산의 역사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70년도에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개통된 선화로는 구도심과 금마를 잇기 위해 개통이 되었습니다. 선화로를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구도심 위주의 상권과 인구는 영등동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 선화로가 제2산업단지까지 연결이 되었고, 영등동 신시가지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권, 주거지가 이동하게 되었고, 구도심이 쇠퇴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상지 현황을 보여드리자면, 제 개인 대상지 부근에 있는 주요 시설과 도로를 표현을 해왔고요. 제가 직접 다녀와서 사진도 찍어보면서 현황 사진을 만들어 봤는데, 철도 옆에 사용하지 않는 땅이 굉장히 많았고, 철도를 중심으로 동측과 서측의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 다음은 대상지 현황 분석이고요. 역을 제외해 보니까 빈 공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전에 계획된 대상지에는 이제 블럭과 필지가 철도에 얽혀 있었고, 대상지 내부에는 길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대지와 사용하지 않은 땅이 상당히 많았고요. 철도를 중심으로 모현동 측은 낙후도가 낮았고 중앙동 측은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통계정보지리 서비스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자료를 수집을 해서 통계 자료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인구 증감률과 30년 이상 노후주택, 그 다음에 65세 이상 1인 가구를 통해서 알아낸 점은 구시가지, 중앙동과 남중동에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고 노후주택의 수가 많았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65세 이상 1인 가구가 모현동이 가장 많았다는 점이었는데요. 모현동과 남중동 사이에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는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의 컨셉을 설명드리기 전에 통계 자료를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어, 저희가 직접 현장에 다녀와서 대상지 주민분들께 설문을 통해서 얻어낸 자료고요. 질문 중에 현재 거주하는데 불편한 점, 단점 항목에서는 교통, 통행에 불편함이 있다고 대답을 해주셨고요. 동네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항목에서는 문화시설,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대답을 바탕으로 현 대상지에 어떤 점이 부족하고 필요한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컨셉을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간략하게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현재 익산역, 철도가 양측의 구역을 단절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도심부에 커다란 철도 부지가 있으므로 동서 간의 단절감이 형성이 된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이 철도를 지하화를 시켜서 철도를 없애고 단절감을 해소를 시키면서 그 공간에 비용과 차별 없이 누구나 제약 없이 올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면 익산의 새로운 공간이 될 것이고 도심부 중심부에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공간을 자유롭게 올 수 있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양측의 단절감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의 기본 구상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대상지를 통해서 이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터미널을 이전을 하는데, 기존 터미널을 기존 부지에서 대상지로 배치함으로써 시가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터미널을 이전시킨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주변 지역, 전주, 군산, 김제 같은 경우에만 봐도 터미널, 그리고 여기 이제 시가지 근처, 시청 근처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터미널과 역을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한 것인데, 현재 익산에 있는 터미널의 위치는 시가지와 좀 동떨어진 느낌이어서 확실히 그런 이용의 불편함을 주는 것 같아서 저의 대상지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대상지 내부에 녹지 거점을 형성하여 대상지 북측에 위치한 배산공원과의 연결을 용이하게 해서 녹지축을 형성을 하는 것을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공간과 공간의 연결, 이 점을 설명을 드리면, 기존 군익로와 중앙로를 연결하는 지하차도를 지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산업축을 담당하고 있던 선화로를 보조를 해주고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대상지 내부 공원을 이용하는 보행자를 위한 다리를 만들어서 보행 다리를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공간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의 대상지 설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기존 대상지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기존 대상지보다 좀 더 정돈된 느낌으로 바꿔보았고, 철도 부지를 지어함으로써 만들어지는 큰 공간이 보여집니다. 토지 이용 계획에서는 익산도로 부근의 교통시설과 상업시설 용지, 내부 녹지 부근에는 녹지와 소통할 수 있는 상업, 그리고 주거 용지를 적절하게 배치를 했고, 각 구역별 영역을 설정해서 이렇게 교집합이 되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부 진입로와 보행동선에서는 대상지 가장자리에 광장을 형성을 해서 대상지 중심으로 유입이 쉽도록 하였고, 일정 구간에는 아케이드를 형성하여 보행 환경의 질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버스 동선에서는 대상지 내부에 내부 순환로를 형성하여 차량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하고 터미널용 버스 동선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건축선 통경축에서는 건축선을 선정하여서 보행자가 답답한 느낌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고 통경 구간을 주어서 녹지공원을 통해 쾌적한 느낌을 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상부 공원의 일정 구간에 채광 시스템을 배치를 하여서 지하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조망권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층부에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다리를 배치해서 다리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정도가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좀 더 층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하 2층에는 이제 철로와 플랫폼이 있고 열차 정비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 지하 1층부에는 지하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통행을 할 수 있는 지하부 이동 통로가 있고요. 그다음 1층부에 오픈 스페이스, 건축물을 배치하였고, 그 다음에 보행자 전용 다리를 설정을 했고, 1층부의 녹지, 아까 말씀드린 채광과 수변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카이라인도 설정을 해보았는데 너무 튀지 않게 자연스럽게 리듬감을 주어서 스카이라인을 형성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변공원으로 진입하는 그런 진입로, 그 다음에 채광 공간을 보여주는 그런 조감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남측 조감도, 그리고 보행자와 자전거 등이 통행할 수 있는 보행 다리, 그 밑에는 이제 버스나 승용차가 직접적으로 통행을 할 수 있고요. 터미널 전용 버스 전용 동선이고 통경축을 통해서 저 녹지 공원까지 쭉 보이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행자를 위한 아케이드 공간,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의 대상지를 보여주는 조감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참고해서 보았던 사례들이 있는데요.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역이 이런 사진과 컨셉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점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이곳은 지하부인데요. 채광을 받아서 이렇게 쾌적한 지하부를 하고 있는 모습에 좀 놀랐고요. 그래서 어, 이 점을 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 센트럴파크, 서울 용동대로, 그다음에 베이징 도심 중심부에 있는 컨셉 디자인인데요. 이런 점도 참고를 했고,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 그다음 충남 내포 신도시에 있는 경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서 졸업 설계에 적용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간략한 졸업 작품 설명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